자, 우리가 앞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어떤 비교를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그 중요한 특징들을 자, 이번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는 결국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값이 곧 뭐다? 확률이다. 함수값이 곧 확률이다. 따라서 한 점에서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 한 점에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자,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면 일단 특별히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시간, 무게, 길이 등과 같이 연속적인 상황, 실수값이나 연속적인 상황으로 무수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로 표현되어야 할 때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산 확률 분포는 우리가 쇠구슬을 떠올리면 돼요. 마음속에 쇠구슬.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뭐예요? 자, 이렇게 어떤 확률 입자들, 자, 아주 미세한 확률 입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분포되어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분포되어 있는 이 형태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확률 입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개형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 입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밀도의 정보를 담은 것, 그것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확률 변수 x는 연속적인 수치를 담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죠. 즉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곧 그 점에서의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점에서 우리가 이런 한 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C점이라고 하면 이 한 점에서의 함수값 fc는 0이 아니지만 이 점에서의 우리가 확률은 0이 된다는 거죠. 왜? 무게로 확률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확률 입자들은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거의 무게가 0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함수값은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값이 곧 확률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리한 게 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입자들을 티끌모아 태산, 마음속에 떠올려 티끌모아 태산, 즉 구간 안에서 그 확률 입자들을 다 모은 것으로서 확률을 구간 안에서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확률은 어디서 정의해야 돼? 구간 안에서 확률이 정의돼야 되고, 구간 안에서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 입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 그 구간 안에서 정적분하는 것으로서 넓이 개념으로 정적분, 특히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정적분이 곧 넓이를 의미하죠. 넓이 개념으로서 우리는 구간에서 확률을 정의하겠다. 이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고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특징은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당연히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취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소속되어 있는 범위가 패구간 알파에서 베타라고 하면 바로 이게 전범위가 되겠죠. 전 구간을 다 정적분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 100%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체크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구분하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의 일출 시간. 자, 일출 시간은 우리가 연속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일출 시간이 얼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7시에 일출이 됐어. 7시라고 누가 확 말할 수 있죠? 7시 7.568230694327 시간일 수 있잖아요. 정확한 딱 7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잡을 수 없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인 상황이죠. 우리 반 학생들의 가족 구성수, 자, 1명인 집, 2명인 집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근데 1.5명인 집, 3.6명인 집 이런 집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이산적인 상황이 되겠어.
그리고 어느 지역의 연평균 기온, 시간 이런 건 다 뭐라고? 연속이라고. 셀 수가 없죠. 구분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개념 체크를 보도록 할게요.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확률 변수 x가 0에서 2 사이, 0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 즉 이것에 뭘 구하면 돼요?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0에서 2까지 우리가 fx, dx를 취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넓이를 그냥 정적분하지 않고 바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가 2고 이 세로의 길이는 여기 딱 자르면은 2분의 1과 4분의 2 사이는 얼마예요? 4분의 3, 8분의 3인가요? 8분의 3. 그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얼마예요, 이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나누기 2 하면은 8분의 3, 8분의 3이 맞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겠잖아요. 그냥 8분의 3 곱하기 2 하니까 4분의 3 이렇게 해서 바로 넓이 개념으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넓이 개념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대요. 그때의 k값과 이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해 보자. 자, k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확률 변수 x가 0에서 2 사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0에서 2 사이의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정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100%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fx가 얼마예요? kx니까 얘를 부정적분 취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kx 제곱이 되고 얘가 0에서 2까지 해서 2k가 되죠. 그게 1이라고. 따라서 k는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x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확률을 구하면 되죠.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0과 1 하고 2분의 1x 얘 fx를 정적분하면 그게 바로 확률이라며. 자, 그럼 하면 4분의 1x 제곱 이렇게 해서 0에서 1까지 하니까 4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그냥 바로 갈까요? 바로 가자. 이거 그냥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산 확률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요? 자, 내가 봐봐.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 변수, 자, 이것에 뭘 구할 때,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그마와 그 확률 사이에 그 x를 집어넣어 주면 되었죠. 내가 구하는 것, 시그마와 확률 사이에 i가 1에서 뭐 n까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이산적인 상황이죠. 얘가 이산적인 상황이죠. 이산적인 상황. 그러면 연속적인 상황은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 x, 자, 이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한다는 것은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냐 하면 바로 이 부분 시그마 확률, 이것이 뭘로 바뀌냐 하면은 바로 시그마는 합이잖아요. 우리가 합을 의미하는 것은 인테그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다 쌓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연속적인 상황에서 뭐를 다 쌓아요?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 확률 변수 x다.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계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얘를 다 정적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분산은요. 당연히 이산적인 상황에서 분산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이산적인 상황에서 그냥 여기다 바로 써볼까? 그냥 여기도 할게요. 분산은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시그마와 pi 사이에 뭘 집어넣었어? 이 편차 제곱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럼 연속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속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할 거예요. 근데 시그마와 pi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인테그랄 fx dx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되고, 실제로 내가 정적분할 것은 요 놈이겠죠. 주어진 구간에서 정적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뭐 요 부분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해가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짓자면, 이산적인 상황에서 시그마 pi가 연속적인 상황에서는 인테그랄 fx dx로 바뀌는 거예요. 인테그랄 fx dx로 바뀌는 거예요. 인테그랄 fx dx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평균을 낼 것이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테그랄과 fx 사이에 내가 평균을 낼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이거 말고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평균과 분산 계산해 보죠. 자, 우리가 전체 범위가 0에서 2까지. 자, 평균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 인테그랄 fx dx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 바로 이 x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 fx가 얼마야? 2분의 1x래.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x 제곱이 되겠죠. 자, 얘를 부정적분하면 6분의 1x의 세제곱이 되고, 얘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6분의 2는 4, 8 하니까 3분의 4가 바로 평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편차 제곱의, 자, 분산 vx라고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도 되지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해도 되죠. 요거 써먹을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 빼기 평균은 3분의 4, 얘가 제곱이 되는데, 내가 편차 제곱을 평균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fx가 2분의 1x니까 2분의 1x 세제곱이 되겠고, 그럼 계산하면, 자, 부정적분 취하면 8분의 1x 4제곱 해서 0에서 2까지 계산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변수의 변형하는 부분도 이렇게 되는 것은 이산적인 상황과 연속적인 상황이 다 동일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